자, 그럼 김동수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2024 한국경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과거에 이제 매크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 30여 년을 해봤는데 할 때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결과를 보면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게 이 경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도 경제를 진단하는 것도 역시 안 맞는 게 당연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 사람이 그때 얘기했는데 이게 왜 안 맞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대내 경제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건설 경기 상황을 간단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내 경제 전망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대책이 많겠지만 그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전화를 뽑아냈고요. 끝으로 요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 소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적 경제 상황은 우크라이나 사태 너무나 잘 아시고요. 작년 2월부터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이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이 특히 가스가 많고 유전도 있고 그런데 이쪽에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요동을 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요동을 쳐서 지금도 두바이 가격으로 배럴당 한 83달러 정도 11월 평균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동 사태, 지난 10월부터 중동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그냥 무자비하게 싹 없애버리려고 하다 보면 인접도 이슬람 국가들이 형제를 발휘하면은 난리가 나죠. 우리가 과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유가가 엄청 뛰었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휴전도 하고 이제 혼내줌고 그만하고 했으면 좋은데 이게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은 천연가스난데 원유가 이제 최고 고점은 지나서 과거보다는 높지만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배터리 핵심인 니켈 이게 또 러시아가 한 10% 이상 이렇게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또 차질이 오는 것 같고 또 곡물 세계 곡창 지역인 양대 국가가 세계 밀의 한 30%를 공급하는데 이게 또 어려움이 터져가지고 니켈 가격도 치솟고 밀 가격도 지난해 왕창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오래됐습니다만은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1990년에 보면은 세계 교육의 중추국가는 미국입니다. 당연히 여기 미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여기 프랑스, 독일 이런 정도가 있고요. 중국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했는데 30년이 지난 2020년에 보면은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고 미국은 밀려나는 그리고 유럽에서는 프랑스는 조금 아주 약해졌고 독일이 그나마 제조 강국으로서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미국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2017년 취임하죠. 18년 7월부터 관세 전쟁이 시작됩니다.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똑같이 농수산물, 자동차에 대해서 같은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계속 싸움박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이든이 이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 공급망 이게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편, 중국은 또 중국 자기네들 중심으로 편가르기를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미국에서 2022년 8월에 발효가 돼가지고 약 한 530억 불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페이버를 주고 미국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쪽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미국의 안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25%까지 투자액의 25%의 세액 공제도 해주는 그런 반도체 지원법을 발효를 시킵니다. 그에 따라서 유럽도 덩달아서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지난 9월에 발효가 됐는데 한 470억 불 정도를 투입을 해서 현재 유럽의 마켓쉐어가 10%가 20% 되도록 이렇게 확장하자. 뭐 이런 판국에 한국, 대만, 일본 여기도 이제 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그 편가르기 하는데 그 잘 따라가야 되는 서로 간에 경쟁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 경제 성장률이 2, 4분기 올해 들어서 1, 4분기 0.9, 2, 4분기 0.9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3, 4분기 1.4에서 3, 4분기 조금 높아지는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 이렇게 3, 4분기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4, 4분기도 뭐 이거에 근접할 걸로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산업부를 보면은 서비스업이 여기 색깔로 보면은 이 노란 겁니다. 이게 0%보다 위에 있어야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비교적 양호합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감소세에서 0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게 마이너스인데 감소세에서 지금 주황색입니다. 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건설업은 빨간 색깔인데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 분야를 나름대로 몇 가지 한번 집어봤습니다. 건설 투자인데요. 여기 보면은 현재 상황은 전체 총 투자가 이 고동색입니다. 고동색.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0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총 투자액은 그래도 2, 4분기 금년도에 1, 4분기, 2, 4분기는 플러스를 이렇게 돌아요. 과거에 전부 마이너스였다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요인은 토목은 계속해서 어렵지만 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쪽에서 그래도 양의 증가율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주체별로 보는 정부보다는 민간 쪽에서 다소 플러스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기성액을 한번 보면 민간 부분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기성총액인데 이게 민간이고 밑에가 공공이 있고 이걸 합계한 것이 여기 가운데 보는데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서 양호한 그림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건축과 토목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토목보다는 건축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서 건설기성이 작년도 1, 4분기 이후에 그래도 플러스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선행지표 격인 건설 수재,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내년도 건설 경기를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보는데요. 금년 들어서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건설 수주가 이게 파란 건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 영을 기준해서 금년 들어서 급감한, 그래서 3분기에 48.4%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2분기에 31% 급감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비가 오르고 부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자금시장이 경직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선행지표 여긴 그 인허가하고 착공 한번 이걸 보면은 요게 이제 빨간 게 금년 상반기고 이 하늘색이 여튼 하늘색이 3, 4분기입니다. 금년 3, 4분기인데 이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할 것 없이 빨간 거 하늘색이 더 가파르게 곤두박질 치는 마이너스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착공 면적 역시 뭐 같은 색깔 구분인데 이게 주거용이 됐든 상업용이 됐든 공업용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갈수록 굉장히 역의 증가율을 그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 건설을 한번 받아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택 공급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 이 주택 인허가, 그 다음에 착공, 준공 이런 걸 이렇게 쭉 볼 때 이게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전부 이 착공도 그렇고 크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준공도 마찬가지고 인허가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어두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건설 공사비. 보면은 이게 그 여긴 생산자 물가지수 중간재, 건설 중간재의 경우입니다. 21년도에 27%가 올랐고요. 22년도에 6.2%. 금년 들어서는 조금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공사비 지수. 이것도 21년 14%, 22년 7%, 24년 9월 3.4%에서 비슷하게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누적해보면 한 30% 이상씩은 쭉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기본으로 해서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먼저 세계 경제입니다. 세계 경제를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작년에 한 3.5%, 올해는 지금 IMF, OECD, KF, 대경제정책은 세 가지 전망치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거에 기초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뭐 한 3% 정도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세계가 다 그렇고. 내년에는 이보다 조금 낮아지는 1.8% 내외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는 올해 보면은 대개 한 2.2% 내외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한 1.4% 내외에서 조금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EU 같으면은 여기 보면은 올해는 조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0.6% 정도 성장한 거, 작년에는 3.4% 성장했던 이유가 0.6%. 내년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한 1.1% 내외 성장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이 보통 한 1% 이하 계속해서 낮은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거의 2% 가까운 성장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걸로 예측이 되고, 내년에는 이제 과거 수준 같이 한 1%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이 올해 한 5.1% 정도 이렇게 작년에 3%보다는 나아지지만은 과거 뭐 두 자릿수 성장하는 거에 그냥 많이 떨어지죠. 근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떨어지는 한 4.5% 내외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3%보다는 세계 경제가 조금 낮아지는, 아니 1~2%포인트 낮아지는 한 2.8%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건설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양의 요인 플러스 요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하락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건설 인플레이션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금리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플러스 요인. 하지만 여전히 아까 보시다시피 건설 수주나 인허가랑 착공, 분양 분양 이런 것들이 급감하는 것이 그 굉장히 안 좋은 그 시차를 두고 내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민간 건축 시장도 공공부문 부진에 따라서 여기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다음 장에서 보지만 부동산 PF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자금시장 정책이 얼마만큼 개선될 것이냐. 현재 상황은 계속 어두운데 이 부분. 그 다음에 노조 문제, 그린플레이션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적 이유를 작용할 것이다. 부동산 PF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PF 연체율이 2022년 말에 1.19%에서 1사분기에 2.01, 2사분기 6월 말에 2.17.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9월에 이게 2.52 정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눈여겨보는 부분이 이 증권업계에 있어서 10%, 15%, 17%, 9월 달에는 여기 조금 내려서 한 14점 몇 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축은행 2%, 4%, 4.6%, 9월달 결국에는 안 나왔는데, 이게 한 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6%대로. 그래서 이 증권 분야, 증권업계하고 전축은행 이 두 분야에 있어서 PF 연출이 굉장히 높고,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현실적으로 부실이 부각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터지면 그게 또 파급력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파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을 또 경색시키는 그런 이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투자 보면은 이게 전부 지금 5개 연구기관들이 마이너스 크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마이너스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분양 증가, 신규 인허가 감소, 주택 부문 증소는 건설 수주 위축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수주 공공수주 쪽에는 GTX 공사, 가덕도 신공항 사업 사실 이게
부산에 우리 엑스포가 돼야지 그거에 의해서 뭐 의무적으로 신공항 사업을 빨리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계획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좀 플러스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수준은 아까 같은 문제들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쭉 보면 내년도 국내 건설 수주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좀 어둡게 한 마이너스 1.5 이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입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이게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가 정점이고 어떻게 될 것이냐 저점이고 그래서 보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4년 말 정도면은 저점을 찍지 않느냐 내년 말이면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저점을 좀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볼 때는 건설 경기 내년도에 건설 경기는 썩 그렇게 금년보다 낮은 것 같지는 않은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